안녕하세요. 선한스탁 로로쌤입니다. 2021년 12월 24일 금요일 올해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황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35,800포인트 회복 시도했다. 회복은 아니에요. 회복이라고 할 거면은 아예 36,000 넘어가면서 이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 그래야 휴식을 취할 때도 35,800포인트를 유지해준다. 회복 시도 정도는 했고, 이 정도면은 미증시는 산타랠리다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12월 구간에서 올라온 것만 봐도 이만큼 잘해줬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잘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점 부분을 이제 도전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다 왔죠. 15,800 정도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오늘 정도에는 돌파는 몰라도 건드려보는 정도는 가능성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 안에는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 정도는 충분해요. 돌파해서 안착하면 좋겠지만 한 번 돌파 시도를 하면 두 번, 세 번 건드리다 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돌파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두세 번 정도 도전하더라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넘어가느냐 아니면 1월에 넘어가느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슈로는 미국에서 전일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에 이어 머크사도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에 대항하는 쪽으로 부스터샷과 경구용 치료제로 그냥 버티자 정도로 미국에서는 그 정도 준비돼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지금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가운데 리스크라고 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만 안 하면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만 지켜보면은 제가 볼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광복절 되면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그에 맞서서 북한도 휴전선 근처로 이제 남쪽으로 이제 바짝 붙여가지고 군사 훈련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무력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급이 아니겠느냐 정도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보다는 그런 훈련 정도로 해서 위협 정도 하는 거죠. 우리 힘이 있다 정도로.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국경 근처에서 이제 무력 시위를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랑 이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1월 달에 협상하겠다라고 했으니 전쟁은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목소리를 좀 내세우고 싶은 거지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안도감이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3일 연속 갭상승이 나왔는데, 첫날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하고 어제도 그렇게 갭상승 후에 횡보, 오늘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갭상승 후 횡보. 산타랠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데 저점 대비해서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저점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좀 기분이 나쁘게 11월 말에 연중 저점을 이탈했었기 때문에 그냥 기존 주가로 올라오는 정도가 산타랠리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만 떼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죠. 사실 12월만 보면은 좋은데 12월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제자리 돌리는 정도. 그래서 지난달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보다는 현재 상황은 조금 더 나은 수준이 되었다. 마무리가 3,000 위에서 마무리되고 만약에 3,050 위에서만 올해 마무리를 지어도 양호한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갭상승은 나왔지만 수급은 중립 이상이긴 한데 그렇게 엄청난 강세는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자, 코스피 주식 소폭 매수했지만 선물을 외국인이 7,000계약 가까이 매수한 것을 거의 유지해줬습니다. 마감에 크게 줄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포인트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을 상승 포지션 대량 매수를 다시 한번 포지션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풋옵션 매수가 크지 않고 콜옵션 매수도 일부 들어온다. 금액 둘 다 크지 않으니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적어도 위에 막아놨던 콜옵션 막아놨던 부분을 조금 해소해주고 있다, 풀어주고 있다. 선물로 상승 포지션을 크게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은 3월까지 해서 1월이든 2월이든 3월이든 위쪽 방향으로 나아갈 확률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강하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급이면은 옵션 상방 포지션을 더 풀어주기 전까지, 그러니까 콜옵션 매수가 더 강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강하게 치고 갔을 때 이제 콜옵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은 그런 플러스 알파로 추가 상승이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갔다 조금 밀렸다 올라갔다 조금 밀렸다 이렇게 야금야금이라도 올라가야 되고, 3050 아래는 약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50을 회복해야지 이 각도가
완만하게 이렇게 지루하게 올라왔던 각도가 조금 더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3150까지 회복되면은 그때부터는 강세를 구경해도 되는 3250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뭐 더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시장처럼 이제 그 코스피처럼 선물 옵션 시장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외국인이 직접 매수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도가 좀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만 봐도 최근에도 그렇고 오늘만 봐도 대량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오늘만 1조 5천억이 나왔어요. 양대 시장 합쳐서. 특히 코스닥 시장이 4천억 이상이 나왔는데 뭐 대주주 양도세 물량도 있고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수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쪽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다 받아가서 오히려 수급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20포인트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요 구간 이제 돌파를 앞두고 있다. 1% 조금 넘게 올라가면 넘어가는데 한 1.5%에서 2% 정도는 강세를 한 번 해줘야지 한 방에 돌파하는 것이고 아니면은 돌파 시도 정도로 여기시면 됩니다. 추후에 돌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정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 8만 원 정도 다시 한번 보게 해주는 정도를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공했다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이제 13만 원 다 붙어가죠. 이제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오늘 건드렸는데 거의 다 붙어왔죠. 이제 이 구간을 넘어가면은 이제 아예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는 현재도 강세 구간이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뭐 살짝 휴식 취한 후에 이렇게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추세는 예쁘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굳이 슈팅이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살포시 쉬었다가 지금 한 번 도전했죠. 한 두 번, 세 번 정도 도전하고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좋으면은 삼성전기 보셔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IT 쪽에서 반도체가 갈 때 MLCC가 따라온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게 16만 원만 회복돼서 안착하면은 이제 삼성전기도 봐야 됩니다라고 반도체 부분 회복되면서 뒤따라올 거다. 반도체가 형이고 MLCC가 좀 동생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가 이 MLCC 업황에 이어서 또 패키지 기판 쪽에도 1조 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뭐 겸사겸사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미 18만 원 회복되면서 불시 정도는 이미 지표 났었죠. 그래서 삼성전기 그 외에 뭐 덕산 하이메탈이라던가 아니면은 타이거일렉,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움직였고 MLCC 쪽으로는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가 뒤따라서 올라왔다 보시면 돼요. 사마 콘덴서는 이제 6만 원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도전 정도였는데 회복은 못했습니다. 거래량이 좋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넘어가서 위에서 유지해주면은 사마 콘덴서도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미래차 쪽에 뭐 기술력을 중심으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계속 나왔던 거죠.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으로 해서 미래차를 준비한다라는 거. 거기에 이제 현대차는 21만 원을 드디어 회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 거래량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유심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에 힘입어서 이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현대차에서 뭐 현대위아 같은 경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만도 한원 시스템이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이제 제자리를 좀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만도 같은 경우도 6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현대차가 21만 원 회복하고 만도도 6만 원 회복하고 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매각 이슈에 이어서 이제 좀 휴식을 취했는데 요 14,000원 구간까지도 안착해준다면 한원 시스템까지 이렇게 3박자가 잘 갖춰지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우수 AMS나 아니면 상하 프론테크 같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상하 프론테크는 이 SKI 테크놀로지와 함께 올해 분리막 쪽이 좀 덜 올랐다. 그리고 오른 다음에도 좀 조정을 뭐 예쁘게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 구간에서 한 두어 번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뭐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넘어왔다라고 하긴 어렵고 불씨는 지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붙었어야 되고 양목이 좀 더 길었어야 됩니다. 62,000원을 안착해야지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신호탄 정도는 쏘아 올린 모습입니다. 자,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전자 OLED 패널 공급하는 기대감 말씀드리면서 야스가 이게
덜 올랐다 말씀드렸죠. 한 차례 돌파 시도는 미리 나왔는데 덜 올랐다 말씀드렸죠. 16,000원까지 회복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순환매성으로 이제 6% 오르면서 이제 LG디스플레이 공급 계약이 나왔고 비아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LG디스플레이와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좋은 모습 보였다. 11,500원 구간이 이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11,500원 넘어가는지를 좀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IS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국공정 2차전지 전국공정 제조장비 계약이 나오면서 오늘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려고 힘을 내보려고 했는데 힘이 좀 약하네요. 거래량도 좀 약하고 만약에 이제 14,500원 정도는 이 중간 정도는 넘어가거나 아니면 13,000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미국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 승인 소식에 노랑풍선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21선 올라타면서 이제 조금 안정화를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하고 일단은 15,000원 위쪽으로 넘어서야 되고 17,000원까지 넘어서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뭐 오미크론이 뭐 지배종이 된다 하더라도 뭐 코로나가 유지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증 환자만 있고 중증 환자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또 여행 재개는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보시면 되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치고 빠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GKA 같은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주 이런 쪽. 롯데관광개발은 17,500원 요 구간 회복이 중요한데 요 구간 이제 회복 시도는 하고 있고 GKA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13,500원 구간, 요 13,000에서 13,500원 구간을 이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돌파 시도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엄청난 강세는 아니고 기존 저점 깨고 내려온 다음에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는 거. 신세계나 호텔신라나 뭐 이런 CJ CGV 같은 경우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좀 한 차례 반등은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응이 크게 없었다. 그럼 이 종목들이 이제 26만 원 신세계가 회복하고 기존에 뭐 실적은 좋았었죠.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안주가 이제 벨기에 국방부를 이제 사이버 공격하면서 이제 로그4j 보안 취약 우려감이 다시 한번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성인들도 많이 하시죠. 이런 게임에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설명을 간단하게만 하자면 뭐 디버그용 도구로 사용되는 이제 자바 기반의 오픈 소스 유틸리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깅 유틸리티인데 이제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보안에 계속 취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연구소 안랩을 기본으로 해서 뭐 SGA 솔루션즈, 뭐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글루 시큐리티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FSN 이게 뭐 약자죠.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원래 사명이었는데 뭐 좀 영어로 해서 좀 멋있게 보이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간략하게 보이려고 했는지 줄였습니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가 이제 틱톡의 광고 대행사죠. 근데 틱톡이 올해 구글을 제치고 전 세계 방문자 수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뭐 13,000원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13,000원 구간에 붙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도 자리를 찾아야 되는 구간이고 13,000을 넘어가서 안착하면은 그때 뭐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정 구간에서 11,000원 이하에서 보던가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니까 이제는 조금 줄이면서 볼 것이냐 아니면 밀리면 혹은 13,000원 돌파하면 매수 구간, 매매 구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황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모두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